안녕하세요. 전석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API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날씨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나의 작품에 어떤 인터랙션을 추가하고 싶다든가, 특히 요즘은 그런 욕구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챗 GPT 같은 챗봇을 활용해서 나의 작품에 AI를 추가하고 싶다.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API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PI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API는 무엇일까요?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기본적으로 API는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예요. 예를 들면 키오스크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가 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키오스크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적인 방법으로 인터페이스를 접하게 되는 거죠.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게 아니라 코드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는 API 레스토랑에 온 손님입니다. 음식을 먹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저희가 주방에 가서 직접 주문을 하진 않죠. 이럴 때 웨이터분의 역할이 API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주문을 받아서 주방에 전달하고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다시 저희 테이블에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시죠. 여기서 주방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의 위치는 클라이언트, 예를 들면 저희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요소는 웨이터분이 모든 메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메뉴판이 있죠. API 사용의 경우에는 이 메뉴판에 해당하는 것이 API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API에는 API 문서가 있어서 저를 어떻게 활용하면 돼요 등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 개념이 더 등장해요. 엔드포인트라는 건데요. 엔드포인트는 이 메뉴판에 적혀 있는 하나하나의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고기, 콜라, 햄버거, 음료 중 콜라, 음료 중 사이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가 API에 대한 간단한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웨이터분에게 불고기를 달라고 하기 위해선 불고기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API를 활용하는 컴퓨터의 입장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요청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불고기 주세요 라고 말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컴퓨터는 어떤 언어로 서로 말을 할까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HTTP라는 방법의 말입니다. 사실 저희는 HTTP를 항상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저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마다 사실은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HTTP 리퀘스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get request, post request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delete, put 등의 다양한 리퀘스트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은 여기 보이는 get 그리고 post request입니다. get request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홈페이지를 나한테 가져다 주세요. get 해달라는 리퀘스트이고요. post는
회원 가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어떤 양식을 채운 다음에 이걸 버튼을 누르면 내가 입력한 이 정보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돼서 그걸 포스트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HTTP라는 게 뭔지 약자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하이퍼텍스트를 보내는 방법인데 하이퍼텍스트를 보낸대요. 하이퍼텍스트가 뭘까요? 이거는 저희 네트워크 초기 단계를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처음에 서로 인터넷이 연결돼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아마 텍스트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야후 같은 사이트를 만들고 싶거나 좀 더 구조화된 정보를 주고받고 싶어졌을 때 좀 더 그냥 텍스트 이상의 형식을 갖춘 텍스트를 주고받고 싶어졌겠죠. 뭐 이건 제목입니다. 이만큼은 구역을 설치해서 뭐 이 박스 안에 텍스트가 담기게 해주세요. 처럼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하이퍼 텍스트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하이퍼 텍스트 중 하나가 HTML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웹페이지는 사실 그 뒤에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퍼텍스트를 서로 주고받는 방법을 HTTP라고 하는 것입니다. HTTP 리퀘스트를 보내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URL입니다. 자주 보셨죠?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려고 할 때 이 URL을 사용하잖아요. URL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먼저 가장 왼쪽에 어떤 방법으로 이 말을 보낼 것인지 프로토콜이죠. 두 번째, 어떤 주소로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지 뭐 네이버, 닷컴, 닷웹툰 뭐 어쩌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음표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요청 사항 이걸 쿼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name은 parrot이라고 name은 parrot이에요 라는 정보를 추가한 거예요. 뭐 레스토랑의 예시를 이어가 보자면 뭐 스테이크의 굽기는 미디엄, 샐러드는 드레싱은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부가적인 정보를 URL에 더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예시 중에 하나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유튜브의 특정 영상의 링크입니다. 보시면 https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보내고 있고 유튜브.com 중에 워치, 유튜브 영상을 워치하는 페이지로 가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V는 이거 요거, T는 428S라고 하네요.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 사이에는 Shift 7에 해당하는 특수 문자로 서로를 구분합니다. 이 페이지에 한번 접속해 볼게요. 여기서 창에 입력하고 접속을 하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돼요. 아마도 이 영상의 아이디가 V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였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0초부터 시작하지 않고 7분 8초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저희가 URL에 428S라고 되어 있는 걸 1000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시간을 봐주세요. 이렇게 16분 40초부터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쿼리 스트링에 이런 파라미터를 넣음으로써 받는 페이지의 상세한 요소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URL을 사용할 때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받는다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API를 사용하면서 뭔가를 요청할 때는 "홈페이지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받을까요? 바로 JSON 혹은 XML이라는 형식으로 받게 됩니다. 둘 다 어떤 데이터일 뿐인데요. 데이터를 JSON이라는 형태로 정리한다 혹은 XML이라는 형태로 정리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바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이슨은 이렇게 생겼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프로필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정리했을 때 이런 모양입니다. 네임, 홍길동, 에이지는 30, 이메일은 이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숫자나 문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스킬스라는 걸 보시면 이렇게 꺽쇠가 있네요. 꺽쇠 안에 여러 개의 문자들을 담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문자의 배열을 이렇게 하나의 키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주의해서 봐주세요.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값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중괄호가 열려서 그 안에 시티는 서울, 포스탈 코드는 123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트리오시카 인형처럼 데이터 안에 또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키는 따옴표로 안에 들어가서 이름이 적혀 있고 밸류도 각각의 형식에 맞춰서 문자는 이렇게 따옴표 안에 숫자는 그냥 이렇게 있고요. 서로 데이터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이 됩니다. 똑같은 정보를 XML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person, person, name, name, age, age 이런 식으로요. 동일한 정보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사용하게 될 형식은 JSON이라는 형식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형식이 이 JSON의 형식과 매우 비슷하고 또 이 JSON이라는 형식은 컴퓨터가 자기의 언어로 읽어낼 수 있게끔 처리해 주기에 더욱 유리한 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API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었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 API를 실제로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작품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